막판에 몰려야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 마감의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감의 스릴. 오히려 막판에 몰려서 막 쪼이는 느낌이 들 때 이때, 마음이 타들어갈 때 이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 왼편으로부터 뭔가 쫙 타고 오는 이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되게. 네. 여러분 중에 그 막판에 스릴을 즐기는 분들 한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막판에 몰리게 됐을 때 나는 뭔가 이게 쫙 타는 느낌이 좋지만 몸도 같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과 혈관계통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와. 네, 원래 학술 용어는 지연 행동이라고 해요. 어떤 걸 미루는 행동 자체를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 미루는 행동 대신에 꾸물거림이라는 단어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행동을 하고 나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게을러, 의지박약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자기한테 붙이게 되면 더 일을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물거림이라는 말을 저는 선호하는데 원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을 칠 거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단계. 이게 꾸물거림의 정의입니다. 꾸물거림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우울, 그리고 불안, 실제로 어떤 약물 사용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약물? 실제로 할 일 있는데 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뭐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되게 자기를 많이 비난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꾸물거림이 불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단편 소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쓴 단편 소설이 약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위급 공무원이었던 바샤 슌코프라는 이름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바샤 슌코프가 회사에서도 상사의 총애를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기가 흠모했던 그런 그 여인과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상사가 너 일 잘하니까 내가 좀 너한테 경력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줄게. 3주 안에 이 일을 하면 너한테 상당히 플러스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 예비 처갓집도 가야 되고 바쁜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좀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상사가 이걸 하니까 거절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턱 받았어요. 한 3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처갓집에도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이제 미루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하룻밤을 새면서 이걸 해봤어요. 근데 생각만큼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상사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할 일들, 다른 일들이 생겨서 딴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3일 밤을 새서 이걸 해야 돼요. 3일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러다가 실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번에 일을 못하게 되면은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 망상이 생기고 결국 이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어머, 이걸로? 왜냐하면 전혀 현장 생활 잘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되게 힘들었던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 꽃이 핀 거죠. 충격적이네요. 많은 분들은 사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거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꾸물거림이 시간 관리의 문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꾸물거릴 때 심리적으로 고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불편한 마음도 많이 겪잖아요. 이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물거림은 우선순위나 시간 관리의 실패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폴란드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절대로 꾸물거리지 않는 일반인들하고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다고 어떻게 둘이 다른가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요. 같은 동수를 미리 이제 사전 검사를 해갖고 꾸물이와 꾸물이지 않는 사람 부른 다음에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 여러분 혹시 청기 백기 겸 아십니까? 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건을 2개로 나눈 거예요. 한 조건에서는 내가 정답을 맞출 때마다 연구자가 1,000원씩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보상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처벌 조건에서는 내가 미리 맡겨놓은 돈에서 내가 틀릴 때마다 내 돈이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 조건일 때와 처벌 조건일 때 구물거리는 사람과 구물거리지 않는 사람이 실제 두 보이는 행동 패턴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구물거리지 않는 일반인이 지금 저 노란색이고요. 구물거리는 사람은 빨간색입니다. 이 Y축은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이에요. 보시면 보상받을 때는 오히려 누가 더 빨리 풉니까? 구물거리는 사람이 오히려 보상 조건을 놓으면 훨씬 펄펄 나는 거예요. 네. 보상받기 신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역전되는 거가 처벌 조건에 들어가서 내 돈이 지금 나가게 되는 위협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 훨씬 더 이게 오래 걸려요, 자체가. 보통 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 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일을 구물거려서 민폐가 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또 다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 반드시 시간 맞춰야 돼 이렇게 위협감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더 구물거리거나 잠수 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물거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 있는 거죠. 이게 여러 번 계속 틀린 거예요. 계속 눌렀는데 이제 계속해서 틀린 띵띵띵띵 틀린 답이 계속 눌렀어요. 그러면 보상 조건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별로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보상 조건에서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틀려도 제로니까. 그런데 처벌 조건일 때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물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좀 신중한 모드로 돌아서는데 반해서 구물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빨빨 누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지금 돈이 땅땅땅 나가고 점점 이렇게 불안수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될 대로 갖고 누르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일을 하는 수행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물거리는 사람들이 실패가 반복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충동적으로 변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충동을 강조하냐면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어요. 예, 보면은 만성적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 뭐 만성적인 음주운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번이 충동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만성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규칙을 자꾸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1시에 오기로 했는데 1시 5분에 늘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그 룰 자체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좌절 상황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 즉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약한 사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실제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폴의 그 왜 조세 페라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일단 해, 막 꾸물거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라고 하는 그거를 만성 우울증인 분한테 힘내. 혹은 뭐 경기를 앞두고 막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긴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효과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상황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조언들이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상황적 힘을 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아, 오히려, 네. 네네. 근데 또 저는 어떤 연구자들을 보면 이게 만성적인 혹은 기질적인 측면이 좀 있다, 꾸물거림에. 사실 저도 약간 이런 면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상황과 기질에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이게 구물거림이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거라면 모든 부분에서 구물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구물거리지 않잖아요. 아, 속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영향성이 기질의 일부 영향이 있고 또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늘 똑같이 했는데 30분 늦는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 만날 때. 몽둥이 뾰족한 거나 몽둥이 같은 걸로. 저는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을 저는 예를 들면 3시면 2시 반까지라고 그래요. 아, 거짓말을. 거짓말로. 그나저도 한 1, 20분 조금 늦게 늦는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제 제가 나갈 때쯤 전화를 걸어서 뭐 하고 있어? 이제 지금 머리 감으면 2호선 타고 어떻게 돌아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의 그 행동 반경까지도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약간 그런 습성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네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이렇게 실제로 그분이 혹시 30이 넘었습니까? 네, 30 넘었어요. 40대입니다. 잘 바뀔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맞아. 네, 힘들어. 사실 보면 30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30 넘으면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방식이 붙어져요. 네. 근데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 게으른 거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잘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거 관심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좋은 그 저 제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너튜브 보고 이거를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실망을 해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방법, 영어로 말하면 how에 관심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꾸물거리고 실제로 얼마나 꾸물거리고 언제 꾸물거리고 이런 걸 잘 모르더란 말이죠. 이거는 그 시사 주간지 포커스라고 하는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데요. 거기서 꾸물거림을 진단하는 10개 문항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5개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한다. 예, 마감이 닥쳐 일을 하는 거,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도 있고요. 몰입하는 게 힘들다도 있고요. 이렇게 5개잖아요. 나 1번 4, 1번 4. 형 속으로 생각해 아 그래요? 네, 아, 저 사 더 할 뻔했어요, 지금. 사 얘기했는데. 너 까먹을까 봐. 네, 죄송해요. 알려줘도 돼요. 네. 혼자 있는 줄 알고. 아, 네네네. 자, 혹시 10점 이하, 10점 이하신 분? 네,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11점부터 16점까지 있습니까? 11점, 16점까지. 네, 많은 분들이 들으셨네요. 패널분들 그리고 손 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경계 공보입니다. 경계. 지금 일이 많으신 거예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어떤 일들은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 공보입니다. 그 사실 그거는 정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17점 이상 있습니까? 와, 귀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공식 경보입니다. 17점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습관적으로 일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춘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17점 이상인 경우는 이때는 조금 이렇게 학습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아요. 실제 시간 관리 스킬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계산 못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네, 그러신가요? 이건 몇 점일까요? 계속 합치고 있어서 네네네. 저 따로 문자로 보고 드릴게요. 네네, 문자로 주시고요. 네. 실제로 언제 꿈을 거릴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한답니다. 그 피터 골위처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이 꿈을 거리는 단계를 크게 5개로 나눴습니다. 저 보시면 계획 단계에서 미루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획은 세웠지만 일을 막상 시작을 안 하는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 가장 많은 빈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면 그 컴퓨터 같은 거 작업할 때도 보면 작업 표시줄에 많이 띄워놓고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속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지속해서 잘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완수해서 끝내는 걸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실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망했어. 이번 생에는 또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후회하는 그런 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저는 오늘부터 그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92%이다.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1주차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1주차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일을 실제로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 좀 미룬 사람이 두 번째 주에 그 일을 할 확률은 8%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92% 사람은 일을 미루고 나서 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야, 다음 주에. 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시작해 주실 거죠? 네. 대답하시는 데는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네요.